짜잔. 자, 우선은 그 나눠드린 교재가 파트 1이라는 교재가 있죠. 요거 이게 파트 1, 2, 3, 4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그 이따가 저기 뭐야 가인이 다시 하나 카피를 해줄게요. 나머지 하나는 그 카이스트 최근 기출문제 모아놓은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 수업할 때도 그거를 또 들고 오도록 하세요, 그죠? 그래서 기출 파일을 계속 들고 오시고 파트는 수업 시간마다 1, 2, 3, 4로 나갈 거예요. 오늘은 1을 할 거니까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럼 뭐부터 할 거냐면 53페이지 보시면 53페이지에 51번 문제라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53페이지 51번 문제. 찾았나요? 찾았나요? 여기는 2020년 기출인데 요거 이제 우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칠판에 그 약간 정리해 적는 동안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그죠? 시작! 몇 분 나올까? 51번. 카이스트 2020. 그래서
자, 풀었습니까? 가이드 풀었어요? 좋아요. 이게 또 그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 우리 가이드 수학 잘해? 그래. 카이스트는 그 수학하고 과학이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수학을 잘 못했는데 화학을 잘 풀어서 합격할 수도 있고, 이 과학을 못했는데 수학을 잘해서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시험지가 나와서 하여튼 민아 다 풀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 윤아 뭐야 윤하 민하 윤아 알겠습니다. 자기는 풀었어요? 생각 그래. 자, 가볼까요? 이게 먼지가 있다. 밀패대로. 자, 문제 처음에 읽으면 막 이상한 텍스트들하고 이렇게 막 약간 숫자들 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동위 원소와 평균 원자량 뭐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탄소의 경우 질량수가 12인 것, 13인 것이 소개가 되고 각각의 원자량이 10이다. 얘는 13.003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자마자 화학 원을 배웠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건 화학원 시험 문제로도 되게 많이 나온 내용이거든요.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수능 기출로도 이거 많이 나왔어요? 이 보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그 이후에 새끼 문제 괄호 1번, 2번, 3번 이거 풀기도 전에 그냥 동위 원소와 평균 원자량이란 말이 있으면 기계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바로 요 각각의 동위 원소에 우리 자연계 존재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그 각각의 존재 확률을 하나를 P라 하고 하나를 Q라 해봅시다. 이때 여기에서 요 탄소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2.011이라고 거기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뭐 되어 있죠? 12.5가 됐어. 12.011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때 12.011과 P, Q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미나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지요. 자, 우선 알 수 있는 건 P하고 Q 더하면 뭐 돼야 돼요? 더하면 1 돼야 되겠죠? 왜냐면 둘 다 확률이니까 다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 1이 나와야 할 거예요. 그리고 각 물리량의 어떤 수치와 그 녀석의 존재 확률, 그리고 이런 어떤 물리량과 존재 확률이 있으면 이걸 산술 평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12P 더하기 13.003 곱하기 Q, 이게 바로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물리량의 확률,
물리량 확률이 있으면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하시면 그게 평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게 나오거든요. 중학교 이게 뭐 확률 통계할 때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PQ가 1이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P하고 Q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못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하고 얘 계산하시면 각각 뭐가 나온다? 바로 0.989 얘는 0.01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탄소 12하고 13 중에서 질량수 12짜리가 우리 자연계에 대략 99% 확률로 존재하고 저기에 있는 13짜리가 1% 정도의 확률로 존재한다를 간단한 더하기 빼기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죠? 그 미나요? 화났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울 것 같아요? 그래? 그 미나 알겠죠? 알겠죠? 그럼 그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수소에 대해서도 브로마이드에 대해서도 평균 원자량이 각각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얘가 1.008 여기서는 평균이 얼마로 되어 있더라? 얼마 되어 있어? 79.9 알겠죠?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도 수소 동위원소에 대한 존재 확률 그 다음에 브로마이드 각각 동위원소에 대한 존재 확률을 역시나 다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자 확률이 얼마 나옵니까? 가연아 얼마 나와요? 수소의 경우 얼마 나와요? 그 계산하면요 암산으로 될 거 아니에요. 암산 안 돼?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암산이 안 돼 이게? 암산이 안 돼. 빨리 풀어봐요. 빨리. 자, 미나도 풀어봐요. 자, 몇 대 몇 나옵니까? 뭐 나옵니까? 풀어봐. 1, 0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더해서 1이죠? 요 곱하기 요거, 요 곱하기 요거 더하기 하면 이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수소를 무슨 수소라고 합니까? 이런 수소를 무슨 수소라고 해요? 유나요? 이런 수소를 무슨 수소라고 하죠? 중수소라고 하죠. 자, 우리 자연계에 중수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자연계에 당연히 중수소는 있지요. 우리 몸속에도 중수소는 있나요? 있습니다. 생명체 내에도 중수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수소가 있긴 있지만 우리 자연계에 많이 있습니까? 적게 있습니까? 굉장히 적은 수로 있거든요. 아주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중수소의 존재는 고려하지 않겠다를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자연계에는 중수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중수소의 존재를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이 문제의 경우 중수소는 무시하시오 혹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준 게 아니라 숫자를 통해서 말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뭐는 고려하지 마라? 중수소는 고려하지 마라. 확률이 0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저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평균 원자량으로부터 각 동위원소의 존재 확률을 저렇게 구해 봤어야 하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 가연아? 자, 이거 확률 얼마야? 어? 크게. 버려. 딱 절반씩이죠? 왜냐면 진짜로 요거하고 요거 평균하면 딱 이거 되잖아요. 그래서 얘 또 계산하기 편하게 0.5, 0.5. 알겠죠? 그래서 앞에 이놈만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고 나머지 애들은 사실은 암산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데이터가 제시가 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것이다. 알겠죠? 그럼 당연히 지금 저 데이터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심각하게 주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자식에 따른 분자량 분포. 분자식에 따른 분자량 분포.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1 CH3BR 지구 자, 탄소 하나에 수소 3개 브로마이드로 이렇게 그 분자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녀석에 보시다시피 루이스 구조 그리면 탄소가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여기에 지금 수소가 몇 개, 브로마이드가 몇 개? 수소가 3개, 브로마이드가 1개.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이게 뭔가 이 문제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건 약간 트라이를 해보고 뭔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때 아까 이 수소는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질량수 일자리밖에 없다고 했죠? 여기에 있는 요 중수소는 지금 문제에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시되는 수소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질량수 1 혹은 원자량 1.008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또 편의상 이 탄소마저도 우선 12짜리만을 우선은 고려를 해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브로마이드 자리엔 누구하고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79가 들어가거나 81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가능한 분자량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탄소 원자량 얼마예요? 얘만 있으면 그냥 10이라고 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1.008이니까 그냥 편의상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10이고 111 보통 뭐 수능 기출 같은 거 풀 때도 12, 111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12, 111 하면 15까지는 갖고 더하기 요 자리에 79가 들어갈 수도 있고 81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론 질량수 79짜리 원자량이 78.9지만 편의상 그냥 반올림해서 79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가나 얼마예요?
94. 두 번째. 자, 탄소, 수소는 변함없이 15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자리가 79가 아니라 뭐가 들어갈 수도? 81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계산은 뭐가 나오겠어? 96. 맞아요? 맞죠, 맞죠? 맞죠? 미나 맞아요? 미나 화난 거 아니죠? 미나 하니까 혹시 여러분 한 작년인가? 올해 초 작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본 사람? 입시 중이라 못 본 모양이군요. 그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보세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재밌습니다. 깜짝 놀라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가 김미나 배우였거든. 그죠, 미나야? 몰라? 자기가 TV에 나온지도 몰라요? 그래, 저 어쨌건. 그래서 갑자기 미나가 와서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재밌어요. 그래서 슬프면서 유쾌하고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입시가 끝나고 나면 강추. 예. 한번 그거 애플 TV에서 해주는 드라마거든요. 에피소드가 8개인가 이게 있는데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완전 재밌습니다. 완전 재밌습니다. 네. 자, anyway.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능한 분자량이 94, 96.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3 매스 스펙트로그램. 자, 이렇게 썼고요. 우리말 번역은 질량 분포 도표. 자, 어떻게 쓴 거냐면 어떻게 한 거냐면 X축을 분자량이라 두고 Y축을 확률이라 두겠어요. 그럼 이때 이 녀석의 가능한 분자량은 94가 있고 96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간단한 예측으로부터 이 분자의 분자량이 94가 되거나 96이 되거나 그때 확률은 각각 얼마일까요? 가연아. 가연이 계속 가연이에요 이제. 네. 우리 집에 가연이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가연아, 저 각각의 확률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하면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탄소하고 수소는 12일로 고정을 하고 이놈만 79이거나 81인데 각각의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을 각각 넣어주면 79가 들어갈 확률 2분의 1, 82들이 들어갈 확률 2분의 1.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94와 96이 나올 텐데 그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분자량에 따른 그 분자가 존재할 확률이 각각 2분의 1, 2분의 1. 됐죠? 자, 여기까지 어려워요? 그냥 할만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충분히 할만하죠? 자, 이거 됐죠? 됐죠?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지울 테니까 빨리 쓰세요. 유나 다 적었어요? 우리 유나 다 적었어요? 야, 우리 유나 빠른데. 자, 유나. 아니, 저 그림 저 다 그려야 된다 이거. 저 다 써야 된다. 다 써야 된다니까.
저 다 써야 돼요.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연이는 지금 다니는 학교가 상산. 알겠습니다. 상산고등학교 산에 있나요? 미안해요. 자, 유나는 지금 어느 학교 다녀? 동신과학고. 대전에 있는 거야?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집이 대전? 어휴. 지금 여기서 지내요? 그렇구나. 그래. 미나는 학교가 뭐 비버리 힐스? 그래. 김미나 배우가 미국에 지금 있거든요. 왜냐면 파친코 촬영 미국이라서. 그래. 미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하나. 알겠습니다. 혹시 그 학교가 그 은행이랑 이렇게 뭐 연결되어 있는 학교예요? 딱히 관계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은행에서 그 운영하는 학교일 수도 있잖아요. 안 돼? 자, 보자. 자, 적었죠? 그 다음 건다잉. 자, 지운다. 자, 그러면 A.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요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탄소 수소는 여전히 12일로 고정을 하고 얘만 하나가 더 늘어난 겁니다. 수소 하나 줄어들고요. 그럼 이 자리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얘도 마찬가지로 79이거나 81이거나. 자, 그럼 이때 가능한 분자량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브로마이드가 79나 81이 됐건 간에 탄소하고 수소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탄소는 원자량 12, 수소는 1이라고 하면 14. 이것만큼은 고정이 되죠. 자, 여기에 79가 두 번 들어갈 수도 있고 79에 81이 한 번 들어갈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81이 다 들어갈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가연아, 첫 번째 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 빨리 계산해줘. 얼마죠? 100 얼마? 172예요? 172? 몰라, 내가 계산 안 해봤어. 난 172. 좋아. 그러면 그 다음 건 17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거는 176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원자량이 이게 몇 칸이 차이가 나냐면 두 칸이 차이가 나잖아요. 78.9 더하기 2 하면 80.9가 되기 때문에 79 하나가 81로 치환이 되면 뭐 자연스럽게 2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확률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자, 편의상 여기에 있는 79하고 81 혹은 원자량 78.9, 80.9의 확률을 계산해 본 결과 앞서 2분의 1, 2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편의상 얘를 그냥 R, S로 두도록 합시다. R, S로 두도록 합시다. 역시나 이 R하고 S는 더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1이겠죠. 확률이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계산을 하냐면 이런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 R 플러스 S의 제곱. 자, 이 계산을 왜 하냐면 R이 뭐냐면은 저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질량수
79, S는 81인데 어떤 브로마이드 자리에 79하고 81은 서로 동시에 배치될 수 있나요? 서로 절대로 동시에 배치될 수 없나요? 서로 절대로 동시에 배치될 수 없죠. 한 자리에는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 자리 브로마이드의 79하고 81은 서로 베타적인 거예요. 그럴 경우 전체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하기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디서도 일어나냐면 여기서도 일어나네, 그지? 그럼 여기서도 이루어지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러면 그때는 확률을 어떻게 표현해줘요? 동시에 일어날 경우는 확률을 곱하기로 표현을 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이벤트를 표현할 수가 있지. 그러면 이때 이것의 전체 확률은 1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 개 더해서 1이니까 제곱하거나 삼승하거나 무조건 1이겠지. 근데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한다? 다항전개를 합니다. 다항전개를 하면 됐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이 녀석, 이게 바로 분자량이 172가 나올 확률인 겁니다. 왜냐하면 R이 뭐였었냐면 79가 나올 확률인데 R 제곱이니까 79가 두 번 나올 확률이거든요. 그게 지금 요거요.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얘는 분자량 누구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176인 거고요. 중간에 있는 얘는 누구 있습니까? 여집합 혹은 뭐 여확률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174의 확률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이때 RS를 각각 뭐라고 했었냐면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넣으면 각각 그 값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얘는 4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얘도 4분의 1이 나올 거고 얘는 2분의 1이 나오겠죠. 여기 2가 곱해져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이럴 때 매스펙트로그램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지금의 경우는 분자량 누구가 나오냐면 172, 174, 176이 나와요. 그런데 그 존재 확률이 각각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때 펜터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요 값이 4분의 1이고 요 값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자에 브로마이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패턴이 저런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자, 필기하실 분은 어서 필기하시고요. 자,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그 다음 세 번째 요렇게 자, 탄소 주변에 견합선 4개 나가는데 브로마이드를 3개를 붙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분자량이 나타나느냐? 자, 첫 번째 탄소 수소, 탄소는 12, 수소는 1이라고 했으니까 12 더하기 1 하면 13은 고정돼 있다고 치고 이때 가장 가볍게 나타날 수 있는 건 79, 79, 79 맞나요? 이게 가장 가벼운 분자량이 나타날 겁니다. 자, 얼마일까요? 가는 얼마라고? 100 얼마요?
252요? 250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대단한데? 난 지금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그런데 야, 가연이, 야, 계산왕 가연이 대단합니다. 어쩌요? 자, 그리고 가장 무거운 건 이거겠죠. 그러면 가장 무거운 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분자량은 250, 가장 무거운 건 256.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그 분자량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79하고 81을 조합한 애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252도 나타날 수 있고요. 254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몇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알겠죠?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각 분자량의 존재 확률 250부터 256의 존재 확률을 보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R 더하기 S를 3승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전체 확률은 1이 되겠지만 여러분 세제곱 다항식을 이렇게 쭉 전개하는 거 할 수 있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R 3승 3R 제곱 S 3R S 제곱 S 3승.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것의 의미가 바로 R이니까 가장 가벼운 79짜리가 3개 나타나는 거죠. 누구냐면 분자량 250이에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S3승은 가장 무거운 256의 존재 확률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누구겠어요? 나머지 애들은 252, 254. 자, 계산 방식이 다 따로따로입니까? 계산 방식이 다 일관됩니까? 원리가. 계산 방식이 일관되죠? 저 브로마이드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것을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R하고 S가 각각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넣고 계산하면 뭐가 나오느냐?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대 3대 3대 1. 그래서 이때 질량분포 매스 스펙트로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해서 Y축을 확률에다 두고 자, 250, 252, 254, 256 분자량 그리고 확률. 자, 이때 존재 확률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그때 이 각각의 확률이 요래 그래서 요 값은 8분의 1, 요 값은 8분의 3으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 요렇게
원자량이 이만큼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양쪽의 존재 확률이 같은 것을 전 우주에서 뒤지면 바로 브로마이드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전 우주에 원소가 몇 종류 있죠? 전 우주에 원소가 몇 종류 있죠? 유나요? 전 우주에 원소가 몇 종류 있죠? 바로 110여 종 있습니다. 110여 종. 그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주기율표상에 나열되어 있는 원소, 그게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근데 그 개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 자연에 있는 것도 있는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애들도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앞으로 사람이 더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몇 개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고 그냥 110여 개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각 원소마다 동위원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동위원소를 따로 세면 전 우주에 총 몇 종의 원자가 있을까요? 혹은 원자핵이 있을까요? 즉 예를 들면 수소면 수소 있고 중수소 있잖아. 따로따로 써서 두 개로 세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원소는 총 110여 종 정도인데 질량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따로따로 세면 자연에 존재할 수 있는, 전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핵의 개수는 총 해봐야 2천여 종밖에 없어요. 2천여 개. 그럼 2천여 개 정도면 그 전 인류가 달려들었을 때 전수조사 할 수 있겠죠. 뭐 2억 개도 아니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천 개 정도면 충분히 인류가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겠죠. 전수조사한 결과 동위원소인데 원자량이 2가 차이가 나고 딱 존재 확률이 같은 녀석은 전 우주를 뒤져도 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림이 뭐가 있었냐면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었고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었잖아요. 자, 얘는 1대 1이었고 얘는 1대 2대 1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는 1대 3대 3대 1이죠. 맞나요? 이런 식의 질량 분포 도표, 매스 스펙트로그램을 그렸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 몇 칸? 250, 250 몇 칸? 몇 칸? 두 칸. 몇 칸? 두 칸. 두 칸. 그리고 아까 필기 내가 하라고 했던 거 몇 칸? 두 칸. 두 칸. 몇 칸? 두 칸. 즉 여기 시작하는 분자량이 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됐건 계속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늘어나는데 그게 1대1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예요. 브로마이드 한 개 있는 거예요. 그 분자 안에 브로마이드 원자가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나타나죠. 그 안에 브로마이드가 무조건 두 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패턴이에요. 그 안에 브로마이드 몇 개? 3개. 알겠죠? 왜 저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느냐? 저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들이 전 우주를 뒤져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거 말고는 경우의 수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쪽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 패턴을 외워요. 알겠죠? 암기합니다. 패턴을 외워서 이 패턴이 이렇게 나오면 다짜고짜 그 안에 3개, 브로마이드 3개. 이거 나오면 이 안에 브로마이드 2개. 요거 나오면 브로마이드 1개. 알겠죠? 그것을 이쪽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거기 이제 1번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겠지. 1번 문제. 1번 문제 보이지?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자, 괄호 1번 하고 자, 문제의 제시된 분자식은 탄소 X개, 수소 뭐라고 돼 있어? 탄소 5개, 수소 뭐라고 돼 있어? X개, 브로마이드 Y개. 이게 1번 문제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상한 그림이 하나 주어져 있을 거예요. X축은 분자량, Y축은 상대적 분포 비율. 찾았어요? 상대적 분포 비율.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X축의 분자량, 그 다음에 Y축의 상대적 뭐라고 돼 있어? 상대적 분포 비율. 한 다음 처음에 거기 보시면 M이라고 돼 있고 M 플러스 2가 있고 M 플러스 4가 있고 M 플러스 6이 있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럼 이때 딱 봤을 때 자, 몇 칸? 몇 칸? 가연이 몇 칸? 2칸, 2칸, 2칸이죠. 그리고 존재 확률이 1대 3대 3대 1의 패턴이 나타나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시작하는 분자량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뭐가 됐건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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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칸인 게 중요해. 그러면 이 패턴으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에 브로마이드가 뭐? 3. 알겠죠? 아, 요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수소 X는 결론적으로는 구할 수 없게 되거든요. 수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의 전체 분자량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M이라고 둔 거예요. 만약에 수소마저도 개수가 정해지면 이 M이 뭔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12, 예를 들면은 뭐 9다, 9 하면 뭐 5개 9면은 12, 5, 그 다음에 1, 9,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79가 됐건 81이 됐건 그게 3개 하면은 요 시작하는 요 M의 질량을 분자량을 알아낼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수소가 몇 개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분자량을 M으로 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괄호 1번도 사실은 꽤 전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건데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2번 보이세요? 2번 보이세요? 2번은 뭘까요? 2번 뭘까요? (2번이) 뭘까요? 자, 2번이 뭐겠습니까? 유나, 2번이 뭐죠? 2번 내용은 왜 그런 거예요? 볼까요? 자, 문제 제시된 스펙트로그램에 어떤 패턴도 살짝 나타나냐면 보시다시피 요래 어떤 애들도 동시에 나타나냐면 M 플러스 1, M 플러스 3, M 플러스 4, 5, M 플러스 7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다가
기존 분자량에서 한 칸씩 늘어난 애들이 존재하죠. 저것의 이유를 설명하라 이거든요. 자, 저건 뭐냐? 저기 줄게요. 줄게요. 자, 두 번째. 우선 첫 번째 1. 슈쇼. 자, 기준 분자량보다 1 증가한 패턴. 자, 우선 수소 질량수위 중수소는 그 존재를 지금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를 우선 무시합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그런데 지금은 탄소 12와 탄소 13은 공존할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그 존재 확률까지 계산을 한 게 0.989에 0.011이라고. 99% 혹은 1%. 알겠죠?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한 분자에 탄소 13이 한 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탄소의 동위원소가 12하고 13이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12하고 13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그 동위원소 중 그 13이 한 분자 안에 한 번씩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두 번, 세 번 안 될까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예를 들어 지금 탄소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12인 동위원소가 우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우세할 텐데 여기에서 13 그리고 13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것이 소량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저런 건 없어요. 그러면 13짜리가 2개 포함된 것도 없으면 3개, 4개, 5개 포함된 거는 전혀 없겠죠. 왜 그럴까요? 바로 탄소 13짜리의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이에요. 자, 뭔 말이냐면 여러분 요거 존재 확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거 존재 확률. 이거 존재 확률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저기에 있는 0.989의 5수이죠, 뭐. 맞죠? 자, 요거 존재 확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거 존재 확률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5 컴비네이션 1에 0.989의 4승, 0.011의 1승. 맞나요?
왜 5 콤비네이션 1이냐면 13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어디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5 콤비네이션 2 한 다음에 0.989의 3승 0.01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것이 very very small.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탄소 13은 저기서 어떻게 분자 전체 구조에서 한 번씩만 나타나는 것만 겨우 나타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패턴 역시 아주 조그맣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12, 12, 12, 12다가 12, 13이 되면 딱 이 녀석하고 딱 이 녀석하고 원자량이 몇 개가 차이 나요? 딱 1이 차이가 나죠? 1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에서부터 1 증가한 거, 요 놈이 1 증가한 것만 각각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는 지켜지겠어요? 그 안에서도 1대 3대 3대 1은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겠어요? 당연히 정확하게 지켜지겠죠. 조그만 픽이 나타나는 건 탄소 때문인 거지 브로마이드 때문은 아니잖아요. 브로마이드는 무조건 3개가 들어가 있으면 저런 1대 3대 3대 1이 파스칼 삼각형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패턴 1대 3대 3대 1도 고드선한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요거 때 요거는 몇 대 몇일까요? 몇 대 몇일까요? 몇 대 몇이겠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요거 때 요거는 몇 대 몇일까요? 혹은 뭐 요거 때 요거, 요거 때 요거, 요거 때 요거도 B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대 몇일까요? 버르 계산을 해보면 18대 1 정도 나타납니다. 뭘 계산한 거겠습니까? 바로 요 B를 계산한 겁니다. 0.989의 5승 대 5 콤비네이션 1 0.989의 4승 0.011의 1승. 탄소 5개 중에 한 번이 13이 나타날 확률을 고려해 주는 거죠. 그럼 제 계산해 주면 대략 어떻게 되냐면 0.989 대 5 곱하기 0.011 계산해 주면 대략 18대 1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패턴하고 작은 패턴의 B는 대략 18대 1 정도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